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워스입니다. 자, 지금 촬영하는 시간은 오후 7시 41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설 연휴가 끝나고 좀 많이 좀 지치셨을 텐데 좀 힘내시기 바라겠고. 자, 일단 뭐 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댓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도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께도 힘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무빙 보시면 계속 횡보를 보여주면서 올라가면 눌리고 올라가려 하면 눌리고 또는 내려가면 올라가고 이걸 좀 반복하고 있어요. 많이 지루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런 구간이 오히려 방향이 결정되기 직전이라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크게 두 파트로 정리해 볼 건데 유동성 관점과 지금 시장이 어떤 구간인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걸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지금 차트에 같이 보이는 게 이게 글로벌 M2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돈의 유동성, 돈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그걸 볼 수가 있겠죠. 보통 투자 자산들은 이 M2랑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P 500, 그리고 뭐 나스닥, 그리고 뭐 다우존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도 결국에 유동성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유동성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빠지고 있죠. 이게 왜 문제냐면 유동성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트가 못 가는 구간은 시장 내부에서 뭔가 꼬여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맞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랑 진짜 약세장이 됐다. 뭐 이게 다른 얘기라는 거죠. 자, 진짜 약세장은 언제냐면요. 글로벌 M2가 이렇게 꺾일 때예요. 예전에도 있었죠. 2021년 때처럼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던 이 비트코인이 결국에 M2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면서 그게 급격하게 꺾이면서 그 구간은 리스크가 상당히 커졌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리스크 구간, 1차 구간이라는 거.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될 타이밍은 이 M2와 비트코인이 같이 꺾이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M2가 고각으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은 맞지만 바로 장기 약세장이다. 이렇게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자, 대신에 이건 분명해요.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다음 바운스 구간을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일단 글로벌 M2, 이 유동 자금이 계속해서 커지는 건 맞기 때문에 이 자금이 정말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면 다행이겠지만 들어오지 않았을 때 지금의 뭐 주식 시장이 너무나도 불타오르고 있죠. 미국 시장도 그렇고 뭐 로봇 관련 이슈가 그리고 반도체 관련 이슈가 뭐 국내 증시에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활기를 치고 있다는데 저는 뭐 주식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같이 빠지는 시점이 온다면 이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번 하락에서 가장 최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저도 비트코인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언제든지 매도를 할 생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지금 매수 단가가 9,300만 원인데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죠. 물론 다른 코인들도 수익 중에 있지만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에 또다시 하락장이 온다면 이런 빔이 뭐 어디까지 빠질지 이게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는 정리를 할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할 시점들은 결국에 현물이 뚝배기가 깨지는 날이겠죠. 아무튼 이따가 트레이딩 교육방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 트레이딩 교육방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따가 뭐 영상 설명 다 보시고 뭐 이따가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니까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M2를 지우고 기술적인 부분을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도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때 뭐 볼린저 밴드나 뭐 아니면 다른 뭐 보조지표나 뭐 EMA선, SMA선 이런 것들이 빨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상승 파동이 좀 빠르게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갇혀 있죠. 이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빠르게 돌파가 나오면서 이전의 매물대를 빠르게 흡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돌파가 늦다는 거예요. 정말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특정 가격대 시장이 체감하는 핵심 저항을 못 뚫고 윗꼬리만 달리면서 계속해서 그냥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을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막 수렴하는 척 보일 거예요. 이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수렴을 좀 만드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도 이 수렴이 예쁜 수렴으로 끝나서 위로 뻗는 그림보다는 돌파 지연이 길어진다면 추가 눌림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뭐 우리가 그냥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 뭐 꼬리를 제외하고 봤을 때 이런 삼각수렴 형태의 흐름을 생각은 해볼 수 있더라도 결국에 이런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눌리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한 번쯤은 돌파가 나와줘야 그나마 뭐 여기서 버티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렸다가 버텨야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시기가 계속해서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데 결단이 안 난다면 다시 아래를 확인하고 올라가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쌍바닥이 한 번쯤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피보나치를 한번 그어 볼게요. 자, 해당 구간인데요. 여기 구간에서 고점까지 딱 잇고 보면 어떤 선이 보이시죠? 지금 786 구간. 이게 65K인데 65K에 대한 지지를 한번 체크를 하려다가 밑에까지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구독자분들께도 이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피보나치를 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이 786 구간 밑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요. 게다가 쌍바닥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린다면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지 흐름이 한 번 더 나오긴 했죠. 근데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이런 음봉이 나온다면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고 또다시 우리가 기준값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반대로 지지에 성공하면 단기 반등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이런 618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곧바로 나올 것이다. 그럴 저도 확신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게다가 주봉 상황에서의 흐름을 봐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구간이 있죠. 해당 저점에서 해당 고점까지 연결했을 때에 대한 이 기준값을 봤을 때에도 지금 주봉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너무나도 강해요. 자,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빠졌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자리는 맞는데 거래량이 뭐 이전에 대비해서 많이 나왔나요? 그냥 이 구간에 있던 거래량보다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게다가 음봉 압력이 지금 뭐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 이후에는 강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주 주봉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하겠죠. 이때 양봉으로 되돌림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해당 밑에 있는 구간까지 반등을 보여주기 위한 조건이 열릴 때까지는 그냥 무차별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이전에 대비해서도 아직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뚝배기 깨지고 한 번 더 뚝배기 깨지면서 이런 구간들까지도 충분히 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든지 간에 바닥을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고 방향을 바꾸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도 다시 한번 흔들면서 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구간에서는 우리가 밑에서 모아갈 만한 명분은 있죠. 해당 구간에 대한 매물이 상당히 쌓여 있는데 물론 위에서 털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이런 구간에서 들어왔던 뭐 ETF 자금들 중간중간에 들어왔던 ETF 자금들의 평균 단가를 고려했을 땐 해당 구간이 정말 마지노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테스트할 때마다 뭐 음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그때부터 뭐 분할로 뭐 1차 매수해놓고 한 번 더 거래량 터지면 그때 또 2차 매수하고 그럴 조건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 중요한 건 이런 뭐 다 피부나치 아까 그거 들었던 걸 좀 삭제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밀릴 때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될지 제가 아까 음봉이 터질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 그때 잡으면 된다고 했지만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고 그리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정말 겁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잡아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타점이 온다면 뭐 60K가 될 수도 있고 50K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조건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 또한 이렇게 수익은 좀 챙기고 있지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분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부분 비중을 뭐 10%, 5% 이렇게 나눠두는데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늘리고 위에서 걸어둔 것만 체결이 됐을 때에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것만 수익을 내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매수가 체결이 돼가지고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매수 단가가 이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평균 단가가 뭐
최대 9,250만 원이니까 저보다 한 1에서 2% 정도 수익을 더 보고 계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죠. 비중 조절을 잘못하셔서.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수익을 고스란히 좀 챙기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대로만 움직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하락이 나와도 저는 수익 볼 수 있었던 타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 해당 구간에서 다 체결이 됐겠죠. 뭐 이게 달러 기준이긴 하지만 업비트 차트만 보더라도 체결이 됐다는 건 여러분들도 감히 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올라올 때 그냥 무작정 들고 가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9,700에서 9,800만 원 이 정도에서 한번 수익 보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저는 뭐 코인 시장에서 엄청나게 오래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은 경험했을 거고 이런 뭐 하락장, 이런 뭐 반등장, 그 이후에 횡보장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뭐 저보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건 대응의 영역이지 우리가 예측해서 살아남는 경우는 이런 하락장이나 반등장에선 절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앞으로도 뭐 이런 뭐 타점들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알트코인들도 잘 오르고 있죠. 뭐 이더리움, 리플, 에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눈에 보이는 경우가 좀 있으면 타점들도 말씀을 드리고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주가 될 것 같긴 하지만 타점이 나올 때마다 공유도 드릴 겁니다. 자, 대신에 이 트레이딩 교육방에서만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280만 원이었는데 영상이 올라가니까 290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정말 최소로 잡아도 뭐 10분, 20분 뭐 이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서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비트코인 위주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아무튼 제가 뭐 알트코인들도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레이딩 교육방 입장하시려면 위에 있는 번호로 뭐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뭐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 글로벌 M2 유동성 자금을 빗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글로벌 M2는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지금 11월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많이 꺾이긴 했지만 글로벌 유동성 자금은 오히려 늘어났죠. 이게 주식시장에 흘러가고 금에도 흘러가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자산에 흘러간 건 맞지만 아직은 이게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장기 약세 확정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비트코인이 유동성과 상당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이 돈들이 그냥 다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갔다 가정한다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현실적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돌파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락 파동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오는 그런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닥 전환을 결국에 주봉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고 바닥을 만들면서 가야 정말 진정한 바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뭐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이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지 그리고 밑으로 빠진다면 거래량이 터지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정말 늦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또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보고 다시 관점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